자, 월요일 아침 우리 시장. 과연 전쟁의 공포 속에서 문을 열게 될까요?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밤사이 전 세계를 뒤흔든 이란 관련 속보가 당장 월요일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. 밤사이에 미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요. 이게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시장의 모든 예측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제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새로운 국면, 바로 2단계에 진입하게 된 거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격화되는 분쟁. 이란 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2단계까지 오게 됐는지 이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간 구체적인 사건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. 보세요. 이란은 두바이에 미사일을 쏘고 트럼프 암살 시도까지 자백이 나왔는데 미국은 2단계 폭격을 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도 갑자기 훈련은 또 취소합니다. 심지어 이란 대통령은 한편으론 사과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저항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어요. 폭격이냐 대화냐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정국입니다. 자,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. 글로벌 시장은 즉각적으로 적색 경보를 울렸습니다. 이런 엄청난 지정학적 충격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었죠.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다우랑 S&P 500은 물론이고요. 특히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같은 이슈에 가장 민감한 기실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.6% 가까이 급락하면서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. 유가는요, 이건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. WTI 원유 가격이 한 주 만에 무려 35%나 치솟았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유 선물 거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역대급 주간 상승폭입니다. 기록적인 수치예요. 그리고 시장의 공포 심리는 이 VIX 지수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. 하루 만에 24% 넘게 급등해서 29.49를 기록했죠. 우리가 보통 30을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보는데 이제 시장은 투매와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 그 문턱에 서게 된 겁니다. 이건 거의 교과서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죠. 불안감을 느낀 투자 자금이 기술주 같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, 그리고 전쟁이 나면 오히려 돈을 버는 이 방산주로 몰려드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, 즉 리스크 오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얘기로 돌아와야겠죠. 한국 증시 월요일 전망은 과연 어떨까요? 코스피를 두고 정말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. 월요일 우리 시장은요,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쪽에서는 미국의 폭격 리스크랑 엔비디아 급락 같은 악재가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할 거고요. 다른 한쪽에선 그래도 이란이 협상할 수도 있다는데? 하면서 방산주나 반도체 저가 매수세가 이걸 필사적으로 방어하려는 그런 형국이 펼쳐질 겁니다. 그래서 월요일에는요, 코스피 지수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이 업종별로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방산주나 정유주는 당연히 상승 압력을 받겠지만 반도체나 비트코인 같은 기술 관련 자산은 하방 압력이 거셀 거예요. 전체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시장인 거죠. 자, 네 번째입니다.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할까요?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? 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 주말 동안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에요. 월요일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핵심 변수들입니다. 정말로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는지 안 했는지, 공포지수인 VIX가 위험수위인 30을 넘어섰는지, 바로 이 결과에 따라서 월요일 아침 우리 시장 분위기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. 용어 해설인데요.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이 세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.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. 첫째, 콘텐고입니다. 혹시 원유 ETF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건 정말 꼭 아셔야 해요. 아주 간단히 말해서 선물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비싼 상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
이 롤오버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도 내 계좌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둘째는 사모신용 펀드입니다.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가 블랙록인데 여기서 환매를 중단했다?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은행 박닫,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림자 금융 쪽에서 뭔가 유동성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, 어쩌면 더 큰 시스템 위기의 전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역발상 지표일 수 있는데요. 바로 이란의 돈, 리알화의 가치입니다. 만약 이란의 통화 가치가 폭락한다면요, 이건 내부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. 즉, 전쟁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결국 월요일 우리 시장의 방향키는 이 질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. 전쟁이냐 아니면 대화냐? 시장은 과연 진짜 폭탄이 터질 거라는 공포에 베팅할까요? 아니면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는 이 대화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까요? 그 결과가 바로 월요일 아침 여러분의 계좌에서 확인될 겁니다.